에어비앤비 호스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이라든지 그런 체크해야 될 거가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를 하래요.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의 50%. 50% 정도 더 내는 거죠. 네네네. 원래 1,000만 원 냈어야 되는 1,500만 근데 이런 걸 회계사님께 여쭤봐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우리가 전입을 해야 되니까. 원. 네네. 그럼 가족 명의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은 네. 합법일까요? 꼼수일까요? 누가 돈을 갖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누가 돈을 갖느냐. 결국 사업의 주체가 돈을 벌고 지출이 생기면 지출을 발생시키는 분이 사업주가 돼야 될 거고요. 사업주가 만약에 내가 아닌데 다른 분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 뭐 증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숙박업을 들어가다 보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저희 통장으로 그러니까 등록해놓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월세가 됐든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처리에 쓰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비용 처리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큰 원칙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어차피 되지 않고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가 꼭 있어야만 받을 수 그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이건 안 됩니다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업용으로 썼어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네네. 택시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는 안 되는 항목들이 많고요. 뭐 자세한 건 좀 더 다르지만 그리고 소득세법상으로는 좀 더 간단한데요. 증빙 여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돼 있으면 다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증빙이 없는 경우에 3만 원 이상 증빙이 없는 경우에 2% 증빙부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료 같은 거를 주택이다 보니까 네. 그냥 집주인분한테 이체만 해드리면 네. 그러면 그거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고요. 조사 때 만약에 추진이 되거나 네네네. 이러면.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숙박을 통해서 이제 제 통장에 이제 매출이 들어올 거고 네. 거기서 이제 그 매출을 가지고 임차료도 줄 거고 네. 이것저것 비품 같은 것도 사서 넣을 거고 이런저런 비용을 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금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세금 신고 자체는 일단 뭐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가세,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가 종합소득, 있는데요. 부가세는 일반 가세자 경우 1년에 2번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1년에 2번 신고를 하고요. 7월 하고 1월에.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그 다음 연도 5월에 한 번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면 이미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신고한 그쵸, 자료가 그쵸. 있으니까. 네. 그럼 그 자료를 기반으로 5월 달에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숙박업 같은 경우에 민박업에 1억 5천 이상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세한 장부는 안 만들어도 돼요. 간편 장부라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도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라고 하는데 복식 장부를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간편한 장부로 만들 수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뭐 그럴 때는 신고 대리를 맡기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규모가 좀 더 커지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기장을 맡긴다고 하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는 결국은 사업소득의 범주에 속하고요. 네. 다른 뭐 근로소득, 뭐 배당소득, 뭐 연금소득 뭐 이런 것들이 합쳐서 5월달에 종합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그러면 정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죠? 맞습니다. 종합소득으로. 뭐 직장에서 2월달쯤 아마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네. 이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시면 거기다가 이제 에어비앤비만 추가로 운영을 하신다. 네. 이러면은 사업소득을 합쳐서 다시 한번 재계산한 다음에 이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죠.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납부세금 5월 말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직장까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기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차라리 그래서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부업으로 만약에 조금만 벌어더라도 세금을 내가 신고를 하거나 네. 사업자를 내거나 했을 때 이것들이 다 직장에서도 알게 되나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건 공단에서 통보를 받는 담당자가 네. 이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꼼꼼하게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 사대 보험이 이러면 이제 네. 뭔가 다른 일을 하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제 직장이랑 사업장이랑 나눠서 안분을 해서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뭔가 소득이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공무원분들이나 뭐 이렇게 겸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네. 그냥 돈을 에어비앤비로 돈을 벌어요. 네. 그러다가 국세청에서 나중에 이제 그게 들어왔어요. 네. 세금을 납부를 하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세금을 납부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모르지 않나요? 회사에서? 그게 정확하게 제가 가산세를 막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3년 정도 지나서 걸렸을 때 네. 사업자 등록 안 냈다? 네. 그러면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의 한 50%. 50% 정도 더 내는 거네. 네네네. 어... 네. 원래 1,000만 원 냈어야 되면 1,500만 원 내야 1,500만 원 내야 되고. 네. 아. 좀 더 될 때도 있습니다. 좀더 네, 네, 내야 네. 되고. 아, 재밌는데요? 에어비앤비 호스들이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이라든지 그런 체크해야 될 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업자 다 정상적으로 나와 있다는 상태, 그러니까 기준에서 네. 말씀드리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증빙을 잘 받으시면 증빙이라는 건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 네 가지를 잘 받아놓으시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빙을 받아놓을 것만 잘 받아놔도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만 해도 도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임대인분들이 주택인데 무슨 계산서 끊어주냐 또는 뭐 10% 깎아줄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안 되냐 그죠.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아. 그래서 그래 놔야 나중에 조금 저희가 그 수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할까요? 네. 사실은 절세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어느 게 유리할지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다 탈세고요. 개인 사업자는 적격 증빙만 잘 모아놓고 꼼꼼히 챙기시면 돼요. 가끔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시고 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등록하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네. 무시하지 말고 꼭 아, 의무 가맹 맞아요. 업종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계좌 이체하는 건들이 문제인데 이제 계좌 이체하는 건들을 상대방이 이제 사업자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네. 또는 면세업 사업장이라면 계산서를 받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하고요. 통소비를 드린다 해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최소한 네. 특정시켜 놓고 네.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소명할 방법이 없어요. 계좌 이체를 최소한 해드리면 네네. 원래는 이제 그렇게 청소비를 드리더라도 프리랜서로 3.3% 떼고 드리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적격 증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나중에 좀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차료도 이제 임대인분께서 이제 뭐 사업자가 있으시면 이제 끊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좀 어렵죠. 보통 임차료를 네. 잘 안 끊어주고 귀찮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주택인데 무슨 뭐 세금 계산이냐 뭐 네네네, 이렇게 그쵸. 얘기도 하셔서 그런 게 조금 그런 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잘 해야겠네요, 자기께서 본인께서.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운영하시는 게 우선이고 이제 임대인이 좀 갑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강하게는 주장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임차료가. 그렇죠. 네. 만약에 건물주가 네. 우리는 뭐 계산서도 발행을 못 해줄 거고 네. 현금 영수증이라는 지출 증명을 못 해줘라고 하면은 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후속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어요. 저희가 비용으로 왜냐면은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계좌 이체 증빙도 있으니까 네. 소득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빙불비가산세가 2% 붙을 수 있고, 아, 네, 그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으니까 사업이 운영되니까 사실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닌데요. 네네. 종종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곤란한 경우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밀렸는데 네. 나간 돈은 100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에 1,000만 원이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막 그거를 막 모아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나가서 해외에서 운영을 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의무는 없어요. 그러고서 나서 남는 돈을 한국에다가 배당의 형태로 받아와야지.